인도를 국빈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오늘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독립적인 수사단 만들어서 강력하게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국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문제의 문건을 직접 공개하신 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SBS의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철희 의원님은 직접 공개하신 문건이 결국 대통령의 지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수사 지시 발표 듣고서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파장이 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은 적절한 지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뭐 청문회니 국정조사니 또는 뭐 일부 특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부 내에서 사실상 독립수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내 특검 비슷한 거거든요. 특검 내지는 특임검사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런 단위에서 책임 있게 조사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좀 적정해 보입니다. 예, 국방부의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하라.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한 게 보면은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근거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 독립수사단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의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 빼고 기무사 빼고 그러니까 뭐 해군 헌병 해군 검찰 공군 헌병 공군 검찰 뭐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겠죠. 예, 수사를 하고 어떤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육군 뭐 참모총장이나 직접적으로 수사 상황 보고하고 이런 건 안 수사 하는 거죠. 지휘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방부 장관 송영무 장관이 이 문건을 지난 3월 말 4월 초쯤에 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이 문건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보지 않았을 리 없고 검토하지 않았을 리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면은 뭘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스럽다. 그걸 분명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훈 기자가 지난 4월에 이미 이 문건이 국방부에서 확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3월 말 4월 초. 3월 말에서 4월 초. 예. 그리고 현 기무사령관이 이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또 독립수사단 구성의 한 근거로 들었단 말이죠.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이철희 의원님 이 문건 입수하신 경위 자체는 뭐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긴 할 것 같은데 김태훈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미 3월 말 4월 초에 국방부의 이 문건이 기무사에서 스스로 제출한 겁니까? 예, 이석구 사령관이 직접 송영무 장관한테 갖다 줬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하게는 3월 중순입니다. 3월 중순이요? 중순에 예. 제출을 했고요. 저는 4월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건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국방부로 넘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계속 이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차일피일 미룬 거죠.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자료를 공개해라. 이게 군사 기밀이냐? 군사 기밀은 아니다. 근데 왜 국방위원이 달라는데 못 주냐?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온 게 그로부터도 좀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받았고요. 그게 아마 이제 일부에서 볼 때는 시점이 좀 묘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로서는 국방부에서 문건을 받을 때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신뢰의 끝에 문건을 받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침 시점이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최초 보고한 이후에 국방부에 조치를 안 했냐, 수사를 안 했냐는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지 마라 이렇게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문책성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철희 의원님이 이 문건 공개한 이후에 국방부 검찰단인가요? 자료를 한번 검토한 후에 수사를 할지 안 할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철희 의원님 그 해석에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철희 의원님 이 문건 받으신 시점은 대략 언제쯤이십니까? 제가 7월 첫 주에 받았어요. 제가 주요? 공개하기 이틀 전인가 받았습니다. 예, 예. 첫 주에 받으셨고 문건을 또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양 자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8페이지입니다. 예. 8쪽. 이 문건 보시고 나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 좀 기가 막혔죠. 좀 과하다. 뭐 처음에는 이렇게 기무사가 계엄령까지 검토했다라는 정도의 문건으로 생각하고 봤는데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기무 요원만으로는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뭐 조사 과정이나 수사에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만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저는 아직도 우리 군이 특히 기무사가 한국 정치를 쿠데타로 얼룩지게 했던 이 기무사가 아직도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사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뭔가 이 해답을 줘야 된다는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이 정말 낡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너무 구체적이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예. 이렇게 사실 이 문건에 좀 익숙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사실은 위수령과 계엄령 검토하는 문건이 이 법무관리관이 작성한 문건이 있었거든요. 그 문건은 실행 계획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법률적 검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문건은 들어가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실행 내용이 들어있고 심지어 위수령 관련 다룬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슴짓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수령은 군 부대를 방어하는 거거든요. 군 부대를 경계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군 부대를 경계하기 위해서 위수령을 발동하는 거는 그냥 하면 돼요, 군이. 근데 청와대가 있고요. 그 앞에 광화문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수방사가 지키기 때문에 거기 병력을 더 보내는 거는 위수령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병력을 만약에 움직여서 광화문까지 가서 시위를 진압하게 하면 이거는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어야지 병력 동원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서울시장이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요청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꼼수를 쓰냐 하면 외곽 경계 범위를 넓혀서 군이 움직이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까지 기술이 돼 있습니다. 이런 대목을 보고는 좀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위수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게 무효하는 법률을 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까지 들어있어서 이것저것 충분히 검토하고 만들어진 시나리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섬뜩했습니다. 예.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더 어떻게 이 시대에 계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나 이렇게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정작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위수령 이 부분에서 이철희 의원님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도 이 문건을 직접 봤을 텐데 저희가 이철희 의원님이 확보한 문건이 공개가 됐으니까 저희가 문건을 직접 확보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김태훈 기자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현상 진단이라는 대목이 나오네요. 김태훈 기자 화면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양측을 여기 북한의 그동안의 위협, 도발 같은 걸 설명하고요. 그리고 촛불 집회 내용이랑 태극기 집회 내용을 똑같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기각되면은 촛불 집회는 혁명을 주장했다 그러고 태극기 집회는 인용되면은 그때 내전이 일어난다, 내란이 일어난다 그런 설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불편한 지점인데 진보를 괄호 열고 종북이라고 표현을 했죠. 저 부분이요. 네. 바로 나오는 저게 진보하고 가장 바로 보기에 종북. 불편한 부분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저기에 종북이라고 썼냐고. 그건 잘못했다고 100%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순순히 인정은 합니다. 예, 잘못했죠. 어떻게 촛불 집회에 참석한 분들을 종북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다 쓸 수 있을까요?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기무사령부는 이런 계엄령을 직접 계획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죠. 합참에
합참에 민군작전부가 있고 합참 민군작전부 산하에 계엄과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기무사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작전 계획은 단순하게 합동수사, 합수 작전 계획만 갖고 있으니까 이 합참에다가 물어봐가지고 계엄 작전 계획 받고 다음에 뭐 수방사한테 받아가지고 그거를 짜집기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민구 장관이 지시했겠죠. 한민구 장관 지시 없이 기무사령부에서 자발적으로 만들 리는 없고. 예.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이런 전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을 나가는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계획. 이런 구체적인 숫자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라시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문건 내용을 좀 보여주세요. 내용을 좀 이야기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또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이철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미수령 그 법안을 가결 그 국회에서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꼼수를 쓴 그 부분이죠. 예, 그렇더라도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가 제의하면은 일정 기간 이상은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대목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저도 문건을 보고 있는데 위수령 관련 부분이 3쪽, 계엄 관련 부분은 2쪽인데 정작 군병력 동원 저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위수령 관련 부분에서 보면 말이죠. 마지막 페이지 3쪽인가요? 여기 보면은 그 발포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어요. 발포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이 발포라는 표현 자체가 군병력에 대한 발포 권한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 다수 인원이 폭행에 진압할 수단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치 발포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뜻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촛불 집회에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발포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시민을 이 발포의 대상으로까지 설정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고요. 아까 저기 화면에 나왔던 뭐 탱크 몇 대, 뭐 장갑차 몇 대 예. 이거는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문건에 없고 군인권 세트에서 예, 나중에 예. 추가로 공개한 내용이죠. 일종의 해설 자료 해설 비슷하게 자료로. 이제 붙인 예. 건데 사실은 원문건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 좀 구분해서 네, 보셔야 팩트를 되고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군에서 이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워낙 광범위하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군이 신중하게 하자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신중히 판단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법적으로 이런 제약이고 여론에 이런 제약이 있으니 위수령을 발동하고 위수령을 국회에서 무력화시켰을 때 이 거부권을 발동하고 경비계엄으로 갔다가 비상계엄으로 가는 이런 절차를 아주 꼼꼼하게 밟아야 된다는 뜻에서 신중하자는 거지 검령 발동 자체를 안 하자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저는 오해가 잘못 읽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전체 이 문건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나 인식은 뭐냐면 군이 출동을 해서 이 일반 시민 국민의 평화적 집회를 진압할 수 있고 필요하면 발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정부 부처를 다 접수할 수 있고 언론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비상계엄 하면은 저희는 흔히 80년 서울의 봄 당시를 떠올리게 되지요. 계엄은 그때 떠올리게 되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발표를 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떠올리게 됩니다. 왜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조금 전에 김태훈 기자가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 기무사는 분명히 계엄과 관련해서 이 합동 수사 이 부분 빼놓고는 권한이 없어요. 합참에 별도의 과가 있다고 하는데 왜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기무사가 계엄령을 그러니까 뭐 옛날에 보안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 시절 같은 경우면 보안사가 주도가 돼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조현천 사령관이 지휘하고 있던 기무사가 그러면은 주도적으로 계엄을 하려고 그래서 이 문건을 작성했느냐? 그거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과정과 그러니까 작성 과정을 좀 보면은 짐작이 될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장관이 한민구 전 장관이 당시 조현천 사령관한테 지시를 합니다. 만들라고. 그 확인된 팩트입니까? 확인됐습니다. 예.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한 2주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참 자료, 수방사 자료, 자기네 자료 합쳐가지고 이 문건을 만들지요. 그 다음에 다시 조윤천 사령관이 그러니까 작년 한 3월 초순 됐겠죠. 그때 그 한민구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요. 근데 지금 김은하 국방부 장관, 현재 국방부에서 취재되는 바로는 그 문건을 한민구 장관한테 주고 간 게 아니라 보여주고 한민구 장관이 다 훑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조윤천 사령관이 갖고 다시 사령부로 갔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자료는 거기에서 조난 처리가 됐다가 올 3월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중순에 송영무 장관한테 그 박균 기무사령관, 이석구 사령관이 갖다가 제출을 하는 겁니다. 예.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런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고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이 지시를 받고 기무사 이제 실무자들이 작성을 했겠죠. 사령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태훈 기자의 확인 내용 이철희 의원님도 어떻게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뭐 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제가 다시 확인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왜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예. 대답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이분들은 이 작성을 지시했던 분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시했던 분들은 3월 10일로 예정됐던 헌재 탄핵 심판이 기각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문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선고 후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탄핵 결정 이후에 이게 대규모 불복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을 할 거 아니냐. 그리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데 과격화될 거 아니냐. 예. 또 이게 전국화될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경찰서 난입해서 무기 탈취할 거 아니냐. 거의 5.18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전개될 거다. 그걸 전제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위수령 계엄령을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자체가 저는 가상 시나리오 아닙니까? 전혀 예상하기 왜냐하면 누가 봐도 폭력의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평화적 집회였던 것이 촛불 집회가 외국 언론에서 주목했던 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그 어떤 폭력도 없었고 그렇죠. 쓰레기도 없었다. 네. 여기에 놀란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예상이 안 됨에도 이 전망을 한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도 탄핵이 만약에 기각된다 그러면 그것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다라는 걸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면 경찰력으로 못 막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군이 나가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것인데 저희라면 상식적으로 그 판단을 못 할 텐데 저는 왜 이분들이 이런 판단을 했냐고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청와대 계실 때는 사실은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수시로 발동이 됐던 때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 아버지 박정희 유신 체제 때 그런 걸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1970년대죠. 자연스럽게 그런 발상들이 머리로 들어와 있었고 그것이 참모들에게도 전이가 됐다. 그래서 이런 지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모들도 또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청와대에서 그렇죠.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가 그렇죠. 바로 예. 그런 경험들. 예. 그 어쨌든 간에 기무사 입장에서 지금 조현천 사령관이 국내에 없어요. 지금 미국 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고요.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런데 SBS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분명히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문건 처음 공개된 직후에 한번 확인을 해봤잖아요. 한민구 장관에게.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문건 작성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무사령부 쪽에서는 한민구 장관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도 했다 그러고요. 이 문건 공개된 이후에 국방부 내부의 움직임은 어땠어요? 국방부 내부의 움직임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왜 갖고 있었냐. 이 문건을 그렇죠. 기무사가 아니 국방부가. 국방부가. 그러니까는 지금 석 달, 넉 달을 갖고 있었는데 왜 아무 움직임이 없었느냐. 그리고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이 뭔가 그게 현재는 가장 궁금한 겁니다. 예. 지난 석 달 동안 3월 중순에 확보했다고 한다면 대략 석 달 반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그동안 이 문건을 갖고 있으면서 도대체 그렇죠.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그리고 이 딜레마거든요. 어찌 보면은 일전에 우리 이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사적으로 식사할 때도 얘기를 해봤지만은 그 촛불 집회가 됐던 태극기 집회가 됐던 이게 그 탄핵 그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폭력화되고 만약 경찰이 그걸 막았는데 경찰 인력이 뚫렸을 때의 상황 그랬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의원님에게 이 의원님이 만약에 청와대에 계셨거나 아니면은 군 핵심 요직에 계셨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아니면 가만히 둬야 되는가
이 질문의 요점은 제가 대답-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기무사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 장관이 이런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SBS 취재 결과인데 말이죠. 이 문건 그런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를 받은 기무사 입장에서는 그럼 이 문건을 작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표현상의 문제는 있지만 가령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기무사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건 기무사는 분명하고요. 잘못 들어왔죠 지금 얘기. 그리고 아마 그 합참에 해당 과에 과거 사례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계엄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되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거를 제출했다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군이 시민을 대상으로 총구를 겨누겠다라는 발상을 했다 그러면 저는 용납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왜 이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탄핵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탄핵이 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또는 그 참모들이 계엄령을 발동하는 준비를 했다는 흔적도 없거든요. 그때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도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누구라도 권력을 잡은 사람은 고민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는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자, 질문을 했는데 이철희 의원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는 이게 딜레마인 거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경찰의 방어망이 뚫렸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군도 그래서 그 기무사한테 한민구 장관은 지시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참 계엄과에 지시를 했으면은 누가 뭐라 안 할 것 같아요. 원래 하는 데니까. 존재 이유. 합참의 계엄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담당 부서. 민군작전부에 계엄과가 있거든요. 예. 그 과에서는 늘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계엄을 한다. 시나리오를 갖고 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때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계엄이나 위수령을 발동해야 될 건가. 그 연구를 계속 할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했죠. 일단 거기에 물어보지 않고 실제 계엄을 하거나 실제 위수령을 발동할 생각이었으면 한민구 장관 같으면은 그 계엄과에다가 지시를 했을 것 같은데 왜 기무에다가 이걸 냈을까 하는 그건 참 의문입니다. 예. 그 경우에도 절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 경우도 저는 용인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집회,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집회가 폭력하고 경찰을 탈취하고 경찰서를 탈취해서 들어가서 무기를 탈취하고 경찰력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폭력화되거나 격렬화된 예가 없습니다. 사실은 집회가 과격해서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선포한 건 없어요.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무리하게 동원해서 그냥 진압한 거지. 시위 정도가 과격해서 시위 정도가 너무 심해서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한 얘기는 냉정히 따져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경우를 예상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군은 테러리스트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면 그리고 실제 내전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군은 군의 총군은 적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김태훈 기자가 군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압니다만 만약에 전방에 있는 사단을 빼가지고 우리 광화문에 있는 시위대를 진압한다 그러면 북한이 봤을 때는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이 열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보 태세를 흐트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고 나쁜 짓입니다. 5.16과 12.12가 바로 그런 잘못된 그렇죠. 군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전방부대를 지켜야 되는 또 수도 서울을 방위해야 되는 부대를 쿠데타에 동원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고 있는 건데 바로 그 부분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철저 수사 지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철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분위기,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반응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계엄령 옹호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모의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무사가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발생할 소요 사태를 우려해서 마련한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근혜 탄핵 울거먹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덜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기무사의 엄밀한 문건이 지난 한 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성태 대표대행의 주장에 대해서 이철희 의원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시절에 저런 일이 벌어졌으니 좀 회피하고 싶거나 믿지 않고 싶은 심정은 제가 인지상정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정치 세력보다 보수라고 표방하시는 분들이 안보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안보라는 거는 적을 대체하고 있는 태세에서 조금 더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전방위 사단을 빼가지고 우리 시민의 평화적 집회를 만약에 진압한다고 한다면 이 평화적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 자체는 논외로 칩시다. 제가 많이 양보하면. 그럼 안보를 주장하시는 분이 안보 구멍을 만들어서 가면까지 전방사단을 빼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다면 아예 보수라는 간판을 내리는 게 맞는 것이지 저렇게 말하는 건 전혀 보수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건의 제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입니다.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을 보면은 이거를 이행 계획 이렇게 봐야 실행 계획으로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그걸 조사해 봐야죠. 그걸 조사해 봐야죠. 실행 계획이면은 정말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 처벌을 면치 못할 거고요. 단순히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이 기무사가 왜 이걸 했을까? 책임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전문 지식도 없는데 왜 했을까? 그런 의문이 있으니까 단순히 방안이라면은 뭐 그 이후에 조치를 해야겠지만 실행 계획이라면 처벌이 엄중해야 될 겁니다. 처음에 이철희 의원이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위수령 관련해서 김태훈 기자와 이철희 의원님의 생각이 좀 달랐던 부분이 몇 달 전에 있었죠. 네. 과연 근데 이철희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국방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보내온 문건이다. 그건 이제 법률적 검토, 그야말로 위수령 발동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부분인데 이 문건은 그것과는 차원과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철희 의원님의 판단이시고 읽어보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우선 제목을 보시면 전시 계엄 아닙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전시라고 우리가 생각해 전시가 아닌데 전시로 붙인 이유는 위장하기 위한 문건일 수 있고요. 우선 제목을 저렇게 붙여놓으면 위장이 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더 위험한 생각인데 실제로 우리 국민의 평화적 집회를 전시 상황으로 간주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군이 정말 위험한 생각, 80년대, 7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사실은 보는 거 볼 때마다 썸뜻해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들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 2017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초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선고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직전에 만들어진 문건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김태훈 기자, 독립수사단이 구성이 돼서 수사를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 지시했느냐, 누가 작성했느냐,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었느냐. 이 부분 뭐 관련자들 조사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한민구 장관이나 조현천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에서 조사하자 해가지고 소환했다고 하면은 안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위원들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뭐 민간 검찰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렇게 해서 같이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실제 작성했던 분들은 현재 현역인데 그거를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책임자죠. 일단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책임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윗선에서 누가 지시를 했느냐 그 윗선도 당연히 현재는 무조건 민간인이니까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수사단은 그 군만이 아니라 그 민간 쪽에서 변호사, 검찰 아마 같이 합세를 할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은 국방부의 독립수사단인데 말이죠.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아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 문건이 작성될 당시에 기무사령관 지냈던 조현천 전 사령관을 검찰에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밑그림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고발을 했으면 검찰에서도 이 사안을 수사할 수 있게 된 법적인 요건은 갖춰졌단 말이죠. 이철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 독립수사단, 검찰 동시에 수사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수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우선 검찰, 군에서 하는 독립수사단의 수사를 조금은 지켜보고요. 어느 정도 가닥이 확인이 되면 우리 민간 검찰이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 하나는 지금 공개된 문건이 3월입니다만 제가 추가로 확인한 문건에 의하면
2016년 11월 한 4개월 전에도 이미 기무사가 계엄령을 건탄 문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무사는 촛불 시위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계엄령 발동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고 이거는 힘으로 국민을 누르겠다, 총칼로 진압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안보랑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집회가 뭐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연인원이 뭐 1,500명, 1,800명 늘어나서 위험하다 이런 발상한 거는 애초당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안보와 무관하고 실제로 이 탄핵이 기각될 것을 예비한 것과도 무관하게 군이 힘으로 총칼로 우리 이 시민들을 짓밟으려고 했던 계획을 처음부터 발상을 했다라는 걸로 저는 초점을 맞춰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건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개가 됐으니까 말이죠. 저희도 아마 가능하다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홈페이지에 이 문건을 한번 8쪽짜리니까 다 공개를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리고 과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독립수사단의 수사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 문건 작성의 목적, 문건 작성의 경위 그 두 개를 찾아야겠죠. 예. 문건 작성의 목적과 경위 이 부분 밝히는 것이 독립수사단의 급선무가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이낙연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관련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했는지 똑같은 얘기 했어요. 철저하게 밝혀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마 기무사 개혁이라고 하는 이 제도적 개혁과 이권은 별개다라고 하는 그 선을 좀 긋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철희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나오는 얘기만 보면 많은 국민들이 저런 조직을 왜 둬야 되느냐, 기무사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마 총리께서 좀 선을 그으신 것 같고요. 기무사령에 있는 그대로 보안 방첩부대로서의 기무사 역할은 저는 필요하고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강화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딴짓 못하게 하면 본업에 충실할 수 있거든요. 기무사 개혁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충분히 조속한 시일 내에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예.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문건을 직접 보시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철희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있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이 문건 공개했고 그래서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철희 의원님, 예? 해체 아닙니다. 해체 아니다. 네. 그런 의도 갖고 공개한 것 아니다. 네, 지금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기무사 해체하자고 생각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예. 이철희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아까 있었던 많은 분들이 제 SNS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부분 갖고 꼭 자유한국당이 아니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계엄 시행 시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대목, 그리고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함께 적시되어 있다는 이 대목,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겨냥해서 총으로 군사력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분들을 진압하려고 했던 문건이 아니다. 누가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또 이렇게 정반대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철희 의원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 문건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은 아마 그런 말씀을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보고요. 신중한 계엄 시행 시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표현이 계엄을 할지 말지를 좀 신중하게 결정하자, 그래서 약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인데, 예. 전체 내용을 읽어보고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은요, 섣부르게 하지 말고 위수령을 내리고, 위수령에서도 서울시장이 안 도와줄 거니까 경계 범위를 넓혀서 군을 동원하고, 그리고 경비계엄으로 가고 비상계엄으로 가고, 비상계엄으로 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해야 되고, 그렇게 굉장히 정밀하고 치밀하게 하자는 뜻으로 신중한 단어를 쓴 거지, 계엄 시행 자체에 대해서 조심스럽거나 소극적인 건 아니다라는 게 좀 분명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이철희 의원님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김태훈 기자도 그동안 이 사안을 계속해서 취재를 해왔을 텐데, 그동안의 취재 과정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더 취재가 필요한 대목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내용은 어떤 건지 김태훈 기자가 그동안 정리한 게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 독립수사단도 결국은 이 계엄령만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세월호 사찰 의혹, 기무사가 세월호 그 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같이 보자는 거니까요. 근데 그 다 모든 것들이 기무사 개혁하고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건대로 수사를 하고 기무사 개혁은 계획대로 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무사 본연의 역할은 유지가 돼야 된다는데도 저는 적극 100% 동감합니다. 예, 기무사 본연의 기능은 뭡니까? 보안 방첩부대입니다. 보안 방첩부대, 네. 간첩 맡고. 그렇죠. 예. 보안 지켜야죠. 군사기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군사기밀 지켜야 되고. 우리 방산업체에 상당히 높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지켜야 됩니다. 예, 기무사의 기능을 법에 규정된 대로 그대로 수행하는 기무사는 필요하다. 네. 그런 방향으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무사 없애려는 의도를 갖고 이 문건 공개한 건 절대 아니다. 그런 오해는 풀어라. 그렇게 주장하시지 말라는 얘기였고요. 앞으로 취재 과정에서 이 문건과 관련한 또 다른 추가 내용이 있으면 김태훈 기자 또 한번 나오셔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